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1857년 가을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제조업체들이 도산하여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 위기가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의 글래스코와 리버풀을 강타했고 유럽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미국 철도 버블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 위기는 1857년 8월 24일 철도 회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투자한 오하이오 생명보험 신탁회사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하이오 생명보험 신탁회사는 자본금이 200만 달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달러에 달하는 철도회사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철도회사들이 호황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파산 여파는 미국과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먼저 뉴욕의 63개 은행 중 62개가 문을 닫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글래스코와 리버풀 도시가 타격을 받았고 리버풀, 글래스코 등의 지점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은행 데니스타운과 웨스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역시 파산하게 되면서 영국의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는 유럽 대륙으로 번져 파리, 함부르크, 코펜하겐, 비엔나를 휩쓸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전쟁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화랑기로 진입합니다.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금광까지 발견되죠. 그리고 1853년부터 그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대신 미국의 곡물 수출에 의존합니다. 이에 수많은 개척자들과 투자자들이 미국 서부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죠. 자금 수혈은 정부의 채권, 월스트리트를 통한 주식 발행, 은행 대출, 그리고 외국, 특히 영국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부에서의 경제 호황에 편승해 한몫 잡으려고 능력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던 것이죠. 헌데 러시아가 1856년 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러시아의 곡물이 유럽에 다시 개방되면서 미국의 곡물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곡물 가격도 폭락하죠. 게다가 1857년 미국 캔사스 지방은 노예제 문제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여행객들과 이민자들이 크게 줄자 서부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철도 회사들이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했죠. 철도회사 뉴욕 센트럴 주가가 93달러에서 61달러로 하락하고 리딩 주가도 96달러에서 36달러로 떨어지죠. 그 부담은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던 중 오하이오 생명보험 신탁회사가 파산하자 겨우 버티던 회사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설상가상 뉴욕 여러 은행들이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괴 3톤을 싣고 뉴욕을 향해 출발한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태풍에 의해 침몰하고 맙니다. 은행에 긴급 지원이 실현되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만 것이죠. 1857년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을까요? 미국 정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1857년 10월 한 달 동안 은행 휴일을 선언합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죠. 그리고 1857년 12월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개혁을 하지만 구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잘못 투자한 기업이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금자가 예금 인출을 하려고 할 때 정화 지급을 못하는, 즉 금으로 태환을 해주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인가를 몰수하는 법을 제정하죠.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은행들이 제대로 정화 지준금을 보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지폐화폐 제도에 있다고 보고 $20 이하의 은행권을 퇴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또 그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지폐를 발행할 때 $3당 $1의 정화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파산된 기업과 은행들은 효율적이고 건실한 투자가들에 의해 곧바로 인수되었습니다. 1857년 말 최악의 상황은 끝나고 경제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2년 만에 위기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73년 유사한 공황을 겪게 됩니다. 33,000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대규모 철도 건설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자 여기저기서 무모하게 투자하다 버블이 꺼지면서 또 한 번의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철도회사 89개를 비롯해 18,000개 기업이 파산하고 말죠. 지난 400여 년 경제사 동안 이러한 버블들은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720년대 남회사 버블에서부터 1800년대 두 차례 철도회사 버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기를 겪을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사 교훈을 우리가 새기지 않는다면 더욱 더 가공할 글로벌 금융위기를 또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